자, 안녕하십니까. SQLD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시험 당일날 어떤 전략으로 시험에 임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켰습니다. 자, 한 번씩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문제를 점수로 바꾸는 90분, 우리 시험 90분 동안 점수를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가진 실력을 100% 발휘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죠. 문항은 총 50문제, 문항당 2점씩입니다. 어떤 문제는 3점이고 어떤 문제는 1점이고 아닙니다. 문항당 무조건 2점씩이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90분, 한 문제당 평균 1분 48초 정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점수는 60점 이상 받아야겠죠. 그리고 꽈락은 40점이 되겠습니다. 네, 40%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일단은 가시기 전부터 일단 신분증 준비 잘 하셔야 되고요. 검정색 필기 도구 준비하셔야 되고, 수험번호 또는 수험표를 꼭 챙겨 가시고 고사실 확인을 입구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구는 혹시 모르니까 2개 정도는 충분히 챙기셔야 되고, 시험장까지의 교통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30분 전에는 최소한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전자기기,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 특히 스마트워치 많이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예 가지고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원을 오프 하셔야 되고 알람 같은 게 또 울리면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특정 장소에 보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차별로 입실 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 퇴실 규정이라던가 답안 정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공지가 있으니 최종적으로 잘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즉답 문제,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다. 특히 1과목들, 그리고 2과목 초반에 나오는 그런 간단한 그냥 질의응답식의 문제들은 즉답적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문법 문제라던가 개념 문제,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암기한 내용들 요거 그대로 빨리빨리 풀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계산 또는 SQL을 추적해야 되는 문제들, 테이블이나 시험지 여백에 직접 결과 적으시면서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한 문제에서 2분 이상 넘어갈 것 같다 라든지 2분이 지나는 그 시점이 되면 별표를 쳐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50번 문제까지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표시한 문제들을 남는 시간에 다시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면 안 되고 일단 표시를 하시고 다음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의 보기나 지문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감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에 막 5분, 10분씩 붙잡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시험 시간은 90분이에요. 90분인데 일단 45분 정도를 체크를 해두고 45분 정도는 1차적으로 빨리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문제 또는 35문제, 40문제 정도는 빨리 풀어서 넘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SQL을 좀 길게 봐야 되는 것들, 긴 SQL의 지문이 있는 것들, 그리고 뭔가 복잡해 보인다, 내가 잘 못하는 거다, 일단 그런 것들을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푸시면서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OMR 카드는 이때 건들지 마십시오. OMR 카드까지 표시를 해가면서 풀다 보면 나중에 문제를 정정해야 되거나 답안을 이럴 때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0분은 재검토하시는 거죠. 표시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거 꽈락인지 아닌지, 이런 꽈락이 될 만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재검토하시고 남은 10분에 문항 번호별로 잘 표시가 된 걸 OMR 카드에 잘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을 묻는지부터 표시를 하십시오.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부정어에다가 밑줄 긋는 거, 그리고 어떤 조건에 동그라미 치는 거, 출력 단위를 네모로 표시를 해 주시면 문제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문제를 보실 때 이게 어떠한 개념을 묻는 건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긴 SQL이 지문에 있더라도 그 부분만 먼저 보고 풀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문에서 우리가 이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거 진짜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 바보 같은 짓인데, 요런 거 헷갈리면 문제를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풀어서 정답을 맞추더라도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 너를 포함했느냐, 중복을 제거하느냐, 그리고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꼭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의 개수인지 값의 합인지, 이러한 요구사항들 꼭 표시를 하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요거는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SQL을 길게 막 써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실행 순서 있죠. from, join, 그 다음에 where, 그 다음에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이 순서대로 다시 보면서 또는 쓰면서 문제를 푸시면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긴 SQL을 볼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널의 값은 지금 미정인 상태예요. 미정인 상태니까, 자, 특히 널은 그냥 단순히 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이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널과 다른 어떤 복합적인 개념들이 다 합쳐져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널이랑 뭔가를 이꼴로 비교하는 거 안 되는 거고요. 널은 is 널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unknown은 where절에서 탈락이 된다. 결과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계함수에서 count 아스타는 행의 수를 다 세는 거고, count하고 안에 컬럼명이 들어가 있으면 해당 컬럼명에 널이 있는 건 제외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썸이나 에버리지 같은 직계함수들 널 제외하는 거. 그 다음에 연산에서 널 더하기 뭘 하던 곱하기를 뭘 하던 다 널이다. 널은 문자열과의 결합은 DBMS별로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널이 보이면 비교, 직계, 연산을 따로 점검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인은 기준행과의 증식을 먼저 봐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라는 테이블에 행이 3개 있고 B라는 테이블에 행이 4개 있다. 이랬을 때 키 하나에 B가 2개가 되면, 그러니까 어떤 여기 키에 어떤 거 하나가 발견이 됐을 때 키 하나에 행이 2개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값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겁니다. 키 하나에 매핑되는 거는 2개씩 늘어난다는 거, 요거를 꼭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너 조인, 양쪽에 매칭된 행,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 한쪽 기준 테이블,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 조인, 각 단계별로 조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조인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조인은 이렇게 여러 개가 조인되면 한 단계씩 조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계 문제는 그룹을 먼저 그리고
그런 다음에 having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istinct 같은 경우는 중복을 제거하는 거, 그룹 바이는 그룹을 생성하는 거. 뭔가 중복을 제거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 느낌일 수 있으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이거에 복합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보기 두 개가 비슷하면 항상이라는 말을 문제에 있는지를 찾아서 보셔야 돼요. 항상 반드시 이런 게 문제에 있다. 그러면 한 개의 예외라도 발생될 수 있는 건 오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QL 서버와 오라클의 차이점 확인하셔야 되고, 널에 대한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정렬하는 거, 요런 거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요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예제 문제들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1, 100, 2, 널, 3, 2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랬을 때 카운트 아스타 한 거는 행이 3개니까 3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COMM 여기에 널이 있으면 이걸 제외하고 2가 나오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연계가 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 뒤에, 자, 레프트 조인,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랑 레프트 조인 똑같은 거예요.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온절 뒤에 웨어절이 오면, 엔드가 아니라 웨어절이 오면 전체 집계에서, 전체 결과에서 결과를 다 낸 상태에서 웨어절의 필터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된 Y행만 출력이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자, 다음 함정 보겠습니다. 다음 함정, not in 목록에 있는 널. not in 안에 널이 있으면 널이 아닌 걸 찾는 거잖아요. 네. 자, 널이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널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이랬을 땐 결과 없음이 나온다. 이거 예전에 문제에 한번 나왔었죠. 네, 이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거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웨어절과 웨어와 해빙절의 시점. 웨어절은 필터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룹핑 하기 전에 필터를 하는 게 웨어절이고요. 해빙은 그룹을 하고 나서, 묶고 나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결과를 필터링 하는 게 바로 해빙절이 되는 겁니다. 요 차이점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유니온과 유니온 올. 자, 유니온 올은 전체 다 그냥 위에 거 아래 거 그냥 다 합치는 거고, 유니온은 중복을 제거해서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셀렉트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을 유니온 하면은 같은 1이니까 중복 제거해서 1만 하나만 남겠죠. 그 다음에 2와 유니온 올 하니까 1, 2가 출력이 되는 그런 거죠. 요런 것들, 유니온과 유니온 올의 차이점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뭐 성능에 대한 차이도 있겠죠. 유니온 같은 경우는 뭘 하잖아요. 중복 제거도 하고 정렬도 하고 시간이 더 걸리겠죠. 유니온올은 그런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 빠르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어떤 시험이든 비슷한데, 답을 바꾸실 때 바꾸고 싶어. 왠지 처음 답이 불안해서, 주변 퇴실 분위기에 흔들려서, 근거 없이 더 복잡한 보기에 끌려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답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답을 바꿔도 되는 근거는 새로운 어떤 근거가 생겼냐, 답을 바꿀 만한 새로운 이유가 생겼을 때만 답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분, 이제 10분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 자, 이중 마킹 했는지, 빈칸이 있는지, 그리고 문항번호, OMR 번호 이게 일치하는지, 옳지 않은 건 문제에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거 한 번씩만 시간 있으시면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과목에서 주로 까락이 나오도 1과목에서 많이 나오는데, 1과목에서 최소 4개의 답이 확실한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적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SQLD 시험에 대해서 한번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직 다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노랑이 해설 문제 해설 강의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